순서를 바꿔요. 김강동 박사님의 그 한국 한반도 국제 질서를 너무 중국의 입장, 너무 중국이 원하는 이런 입장만 보고 다른 변화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이충근 박사는 전통적으로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한쪽이 커지면 옛날 영국의 명예 중립처럼 일본으로 중국을 치게 하거나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치게 하거나 하는데 이제는 한국이 커졌다. 한국 국제적 위상은 대개 이탈리 정도로 보지만은 결국은 통일 한국은 독일 혹은 영국 정도의 강국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견제하는 호위망이라고 하는데 좀 적극적이고 아시아로 돌아오고 대서양으로부터 아시아로 돌아오고 또한 그러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수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와 손을 잡으면서 통일할 기회를 성숙했다는 건 이충근 박사라든가 그래서 유영옥 박사의 얘기인데 유 박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한 중국 대사와 공식 협상에서 물어봤더니 북한의 급변 사태 때 한국군과 미군이 가면 중국 어떻게 하겠느냐. 중국 군사 개입을 안 하고 단지 외교적으로만 대응할 것이다. 주한 중국 대사 그런 말 했고 한국 학자들과 중국자들의 논의도 그런 것이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아직은 미국과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됐다. 한 예를 들면은 한국의 재벌에 집중되었습니다만 한국 주요 제품은 구라파가 200년간 하루없던 겁니다. 조선이라든가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그것을 미국이 2차 대전 전후에서 가져온 것을 일본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에 가져왔는데 중국이 바짝 따라오면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 다가 그때까지 서방세계가 산업 이후에 주도적인 기술을 중국이 다 가져가도록 미국이 놔두게 하는가. 그러면 중국 제품의 한 60~70%의 부가가치는 한국제라든가 일본제나 미국제가 있어야 중국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기술과 자본과 시장에서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아직은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주도적이고 가장 압도적인 북한군을 지휘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플레이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변화되는 것을 대해서 민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제 질문입니다. 네. 예, 저도 뭐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면서 고민하는 상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충근 박사님이고 또 이충근 박사님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공유와 서로 어떤 대화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이충근 박사님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는 눈은 보다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말하고 있는 어떤 대외적인 레토릭과 실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라고 하는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명함이랄까 이 직책을 가지고 아직 중국을 방문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을 때 정동영 장관이 그렇게 친북적이고 뭐 친중적이었습니다만 중국이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명칭을 떼고 안보관계 장관회의 의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천안함 격침 때 결국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놓고도 못하는 것이 또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영내 국가적 성격을 갖는 중국과 세계 질서 내지는 전체 국제 질서 전반을 보는 미국하고는 역시 북한 문제 하나만 가지고는 커다란 힘의 관계 내지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적대하고 중국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는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시각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계속 그 판단하고 논의하고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면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합니다. 예. 아까 자꾸 중국하고 이북하고 합작을 해서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자꾸 미는데, 밀리는 그 현상이 있는데, 이 처방을 우리가 역으로 미는 처방은 없겠습니까? 밀리지 않아야 되니까.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한편으로 보면은 인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그 지켜질 수 있었고 번영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기적과 같은 모델 국가를 만들 수 있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인식이 매우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접근, 문화적인 접근을 가지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게 안보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쓰나미처럼 휩쓸리는 현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조문을 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백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대해서 참배하고 조문 가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은 조문 가자고 하느냐. 그렇다면 나라를 보는 그 기본 시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되고, 그게 왜 시작됐고 뭐를 이해 못해서 혹은 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이해부터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왔는가를 이해하게 한다면 저는 많이 풀려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세계 전사에서 보면은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협조를 했다. 만일 북한이 마음을 달리 먹는다면 가장 위험한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그런데 중국이 협조를 하고 묵인을 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중국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50년 한국전쟁에서 그 30만 가까운 희생을 하면서 그 이후에 펼쳐진 관계,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뭐 당장 원유만 딱 끊어도 멈추는 사회 아닙니까? 지금 모든 자동차나 뭐 그 에너지 자체가 없는데 그 원유에 대한 그 전략 물자, 그 다음에 금수 물자, 뭐 이 곡물 이런 거에 대한 완벽한 통제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군부에 대한 그 통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주조선, 그러니까 북한에 주재하는 중국의 대사는 총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김정일도 늘 그 파티에 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회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정보망이나 이 네트워크나 이 충성 관계를 통해서 물자적으로나 네트워크나 정보로 저는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을 다 들으면요, 결국은 모든 문제의 종착점의 해결은 우리한테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면은 지금 그 밀리고 자꾸 뭐 화해 이 얘기 나온 근본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서 이제 자꾸 밀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진보좌파나 그게
정부 쪽에서 이게 정권 장악을 안 해야지 우리가 그나마라도 바늘구멍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내년에 그런 대선 총선에서 정부 쪽을 예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사가 있다면은 저는 우리 사회에 여기는 사실 그런 분들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선거투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희가 딱 죽었을 때 이게 그 한민족에게 압제와 탄압 그리고 학살의 장본인이 죽었다. 그 반민족자 반문명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뭐 축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인식론적 브레이크스루를 돌파가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당이 운영할 때 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이 브레이크스루를 여는 사람들이 매우 적고 그 브레이크스루를 본질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입장을 밝히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평가받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인식론적 재해석을 하고 문제의 본질을 보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정부나 뭐 한나라당이나 보수정당이 그런 사람조차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스루가 돌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축소가 되고 이쪽에서는 뭐 미군철수 주장하고 여기 주한 그 문화관 주미대사관 그 문화원 뭐 점거하고 뭐 반미투쟁하는데 이쪽은 브레이크스루가 계속 열리면서 공간이 열리는데 이쪽은 계속 닫히면서 오히려 그 역할하는 사람을 배제하니까 점점 이게 축소돼서 이 축이 계속 이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브레이크스루를 항상 여시는 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 공간이 역사적인 공간, 체제인식, 민족사적 인식, 국가인식의 이 브레이크스루를 열어가는 쪽이 존중받고 평가되고 소중하게 여겨질 때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될 거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나 총선도 바로 그런 그 인식과 평가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면에서 제가 고맙고 감사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